곧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다가올까요?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로 카드가 알려주는 변화의 사인을 읽어보세요. 그 변화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 그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도 들어보세요.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 분들에게는 좋은 제안이 하나 올 것 같은데요. 그 제안이 그냥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특히 노랑 분들에게 다가오는 제안은 그냥 어떤 통보처럼 툭 이렇게 던져지는 제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카드들의 이미지를 연결해 보면 이제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진심이 꾹꾹 담겨져 있는 그런 손편지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즘은 사실 펜으로 종이에 적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손으로 뭔가 적는다는 게 좀 어색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소식과 제안은 이제 손으로 직접 적은 거고, 거기다가 그 편지를 적은 사람이 편지를 직접 갖다 주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이 받지 못할까봐 직접 전달하는 마음, 또 그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보여요. 사실 또 노랑분들 경우에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자마자 알아보실 것 같거든요. 거절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 변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근데 어떤 제안이라는 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기도 하고 직접 전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좀 작은 부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 이거 좀 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의 부탁이라면 이렇게 손편지를 쓰면서 직접 갖다 주면서 정성을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안을 두고 조금 고민하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묵직한 이야기, 이런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 삶에 좀 커다란 변화를 주는, 삶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 폰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상황마다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진심 어린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너랑 당신을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 고민도 해봤고 또 마음을 접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답은 당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심도 있는 그런 고백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 고백에 대해서 예스를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공식 연인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진짜 송두리째 바뀔 수 있겠죠.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이 공개 연애를 해야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상대방이 결혼 준비에 돌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연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딱 신실하게 두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물론 노랑분들의 타고난 성향상 내가 어떤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이후로는 내가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게감을 굉장히 묵직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른 연애랑은 다르게 이 고백은 정말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그 정도 거대한 무게감이 있고요. 노랑분들 중에 이게 사랑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커리어라든지 학업 이런 쪽의 계약의 가능성도 커요. 어떤 커리큘럼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사인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계약서를 출력해서 이제 인사 담당자랑 미팅하는 그런 모습, 채용을 앞두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개인적인 일보다는 회사 일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니까 나도 회사에 헌신해야 되고 더 이상 백수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회사 들어가기 전에 몇 주 여행을 가고 싶고 만나지 못했던 또 인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른들도 만나고 싶기도 하고 출근하기 전에 옷도 사둬야 되고 약간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어떤 거대한 길을 앞두고 어떤 회사에 다닌 적이 없으니까 막막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심경도 있는 좀 이런 준비 단계를 가지실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를 앞두게 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좀 진지한 장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요. 혹은 상황에 관계없이 노랑분들은 이제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고백, 이번 계약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서명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에 무게감이 있어요. 사랑 고백이나 업무 계약이나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노랑분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서명해 주세요. 무겁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잘 지켜주세요. 좀 부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좀 신신당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또 이번 변화는 노랑분들한테 이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냐를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헌신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랑 고백이나 회사 계약하는 거나 사실 둘 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있어요. 과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랑 어떻게 만날 것인가. 회사에서도 이제까지 어떤 경력을 가졌든지 일단 입사가 확정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두 주체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손편지에 담아서 진심을 담고 또 고백하고 여러분 손도 붙잡고 악수도 하는 부탁하는 좀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여요. 특히 오늘 최종 결론 카드에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안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약간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 보실 것 같거든요. 평소 일과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셔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오래 타야 한다거나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거나 옷도 사야 되고 평소 일상적인 패션이랑 달라지는 좀 외적인 변화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오랜 시간 밖에 있다 보니까 체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읽어볼 수 있어요. 누군가랑 계속 만나야 하니까 육체적인 피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이동 카드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거든요. 행성이 돌 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멀미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성은 이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자기만의 궤도가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만의 주기에 따라서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시간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믿어야 한다. 이 궤도가 있다. 당신은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즐겨야 한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나한테 유리한 걸까? 라는 고민, 지나치게 많은 염려, 복잡한 생각 이런 건 내려놔야 한다라는 카드인데요. 나한테 다가온 이 상황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내가 과감하게 한번 물살에 휩쓸려보자.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다가오는 제안은 노랑분들을 좀 무겁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감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더 많이 책임져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무게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당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왕관 같은 그런 축복으로 보여요. 일단 주어진 게 있으면 여러분이 워낙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제안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 제안이 나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한다. 나한테 다가오는 제안이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의미 없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사실 모든 걸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진짜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과 만들어내는 조합은 진짜 세상 다른 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고 하거든요. 회사랑 계약하는 거를 생각해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의 차원에서도 이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계약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셨을 때는 그 결과가 특별하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과 제안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되겠지만 그 상대방 주체, 조직, 어떤 세상 여기 자체에 놀라움을 선사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손편지에 담겨오는 정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부터 노랑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정성을 담아서 제안을 할 때 이 제안은 나를 바꿀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주 작게는 회사에서 업무를 주게 된다거나 부서를 바꿔보라고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이 던져질 수 있거든요. 이 이동을 앞두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그걸 또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윗사람이 이런 이동을 권할 때 진짜 노랑밖에 사람이 없다. 너만한 사람 없는 거 잘 알잖아. 정말 부탁한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제안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 또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이 상황을 즐긴다면 내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인생은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들의 조합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선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요.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억도 다르게 되고요. 노랑분들에게는 이번 다가오는 선택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제안일 것 같거든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싫다. 내가 부담되고 불편하다. 무겁다. 그러니까 일단 거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라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제안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다가올 거예요. 또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를 보시면 놀라운 뉴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약혼이나 임신, 탄생, 졸업, 성대한 행사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약혼이나 임신, 탄생, 졸업 이런 행사들은 인생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씩 생각해보면 이제 약혼을 하면 그 단계가 이제 결혼에 돌입하게 되는 준비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약혼하면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고 둘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임신이랑 탄생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진짜 묵직한 일이죠. 졸업도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하나의 학교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젠 졸업생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관문을 향해서 떠나야 되거든요. 이 카드에 나온 행사들의 공통점은 다 미래의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책임감에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책임감을 발휘하시는 만큼 정말 새로운 리더십도 주어질 수 있고요.
그 왕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권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요. 이렇게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과 계약, 제안, 이게 다가올 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책임감도 발휘하시고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에게는 사람, 이 메시지가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다가올 것 같고요. 또 사람이 다가오는데 어떤 감정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어떤 거대한 목표의 변화, 이것까지 함께 오거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람이 오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게 변화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조만간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또 그 사람이 가져올 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빨간 분들한테는 일단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인연이 삶의 새로운 방향성, 금전의 방향성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두 분은 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도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신호나 시그널이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교환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약간 이미지로 보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났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여러 사람이랑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오른손이랑 왼손처럼 딱 한 사람, 이렇게 하나의 주체랑만 교류하게 되고 서로 딱 맞게 되면서 박수가 쳐지는, 서로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재물운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사랑의 감정만 나누는 건 아닐 거예요. 동업을 시작하게 되실 수 있고요. 새로 학업운을 만들어주려고 끌어준다든지 커리어를 새로 만들어주려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일단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반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 사람이랑 좋다 이런 감정만 나누시기보다 우리 같이 뭐를 해보자, 뭔가 창조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행동, 또 미래 계획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컵 2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 카드에 보시면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와서 만났고 지금 컵을 교환하고 있어요. 또 얼굴을 마주보고 눈도 마주보고 있죠. 완전 눈높이가 같거든요. 이제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천사가 축복하고 있고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 카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피어나는 설레는 감정이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특히 천사가 중재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연결해줄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 확실한 매개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장면에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재자가 있고 매개체가 있지만 일단 서로 멀리서 왔으니까 익숙하진 않아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다른 점도 있겠죠. 이 눈높이가 같다는 거는 이제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게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고민은 비슷할 수 있지만 멀리서 왔기 때문에 살아온 고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가지고 온 배경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뭔가 삶에서 고민의 결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를 수 있겠죠. 약간 두 분이 사회 초년생 이렇게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같은데 막상 두 분의 전공이 다르다든지 회사가 다르다든지 좀 이런 면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결은 비슷하지만 처한 상황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또 컵을 교환하고 있다는 거는 마음을 나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서로 자기 자랑할 필요 없는 사이, 누가 더 대단한지 드러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죠. 누군가랑 경쟁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진짜 속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면이 강한 사람 다가올 때 이제 어색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맑고 깨끗한 눈으로 상대방을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공감하시고 이제 그러면 좋겠죠. 특히 오늘 아래 데스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상 이 사람 다가왔을 때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장면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 내가 굳이 속마음을 말해야 되나? 솔직히 말해야 되나?
내가 굳이 연락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다고 보여요. 특히 데스카드는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에너지가 끊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데스카드가 말하는 것 같은 단절과 끊어짐, 외면 이런 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데스카드는 여러분이 이제 인간관계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무의미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데스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어려움은 끝났다. 이제 망하면서도 끝내라. 그 어려움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건 미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데스를 말해야, 오늘 진짜 새로움을 결단해야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이제 빨간 분들이 뭔가 인간관계보다는 자기개발, 체력관리 이미 여러분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신 상황일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자격증 준비하신다든지 운동하신다든지 여러분 퇴근 이후의 삶이 좀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일 수 있거든요. 혹은 그런 목표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워낙 딸리니까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장면에 다가오기 때문에 인연의 운이 여러분에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새로운 사람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러면 내가 막 적당하게 리액션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랑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적당히 리액션 하고 싶고 나도 딱히 저 사람한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게 되고 내가 굳이 먼저 연락 안 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굳이 애써서 알아갈 정도로 저 사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가운데 동전 1번 카드랑 아래 메이저 바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장면에 열린 마음을 가져봐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려고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요. 요즘 날씨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이렇게 돌아가요. 약간 세상 사는 얘기,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할 수 있죠. 일단 이 장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의지는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시작하는 얘기 한번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 대화를 위해서 준비한 상대방의 정성이 있거든요. 그걸 차분히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첫 장면 하나만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도움 되겠나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랑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특히 두 분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정말 새로운 예상외의 변화가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있는 분야, 내가 고민하는 이슈 이거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얘기랑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떤 선배나 멘토한테 도움을 받으면 모를까 저 사람의 정보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만남 자체가 별로 끌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분야 하나, 이런 한 단어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길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한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대방의 가치관이라든지 이제까지 걸어온 경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이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랑 새로운 걸 어떤 걸 해봤을 때 그 장소에서 그 경험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고급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이제 이동하면서 재물운이 따르고 금전운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이랑 함께 출장을 가신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함께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것 혹은 이분의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연봉이 상승한다든지 상대방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계약한다든지 상대방이랑 같이 동업을 한다든지 투잡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남 자체에서 여러분이 금전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같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SNS에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근데 그걸로 투잡이 연결된다든지 그걸 기반으로 계속 기록이 쌓이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대화가 없었다면 그런 자극도 없었을 거고 계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서 여러분이 이 시점을 바라보시면 내가 결국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정도의 금전의 행운을 끌어당길 수 없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 계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정말 딱 맞는 인연으로 발전되면서 두 분이 커플 브이로그를 찍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는 행동, 이게 여러분한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 인연의 운은 빨간 분들한테 꽤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 소개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 공적인 관계인 사람, 그 사람이 따로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조만간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일 거고 여러분이 약간 신경 써야 되는 사람, 약간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고 좀 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면서 내가 내 인생 한번 보여줄게. 그럼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우리 같이 뭔가 새로운 얘기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 그게 재물로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 인연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놓치신다면 인생의 변화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하나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등산을 하는 이미지도 떠오르는데요. 갈림길이 하나 등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순간 고민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길로 선택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상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는 길로 한번 가보자. 내가 새로운 인연에 한번 투자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길이 아주 새롭고 놀라울 거예요. 나무가 울창하게 펼쳐져 있고 꽃도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을 반겨주는 나비도 있고요. 시원한 개울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친해지면서 이야기하고 쉴 수도 있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이랑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진짜 잘했어. 정말 의미 있는 산행이었어.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 여기에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복과 재물까지 한 번에 끌어당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보라분들에게는 이제 외부적인 변화가 온다라고 보이는데요. 외부에서 변화가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면이 변하게 되고 다시 여러분의 몸이 변하게 되는 좀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들판에 공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이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당구 게임처럼 어떤 공이 하나 굴러와서 지금 가만히 있던 공을 하나 툭 치게 돼요. 이제 그런 가만히 있던 공은 동력을 받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굉장히 천천히 바라보게 되면 이제 정지해 있던 공에 외부적인 충격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공이 부딪힌 쪽이랑 반대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거든요. 이 다가온 공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걸 연결해 보면 이제 보라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물리적인 변화가 다가온다고 보이고요. 그 물리적인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보라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명예의 운,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이름이 알려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커다란 고객이랑 새로 계약을 맺게 되실 거고 회사원이신 분들은 승진하면서 특히 보너스를 받게 되는 어떤 새로운 계약을 따내게 될 수도 있고 성과를 내게 되고 이름이 알려지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오늘 카드들은 가장 좋을 때는 이제 커리어랑 학업의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앞두신 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이직 고민하시는 분들 조만간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게 되실 거고요.
또 이런 흐름들은 이제 막혀있던 계약의 운이 트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나 자격증 같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의 흐름도 보이고요. 공모전을 준비하시거나 대회 준비하셨던 것들 이제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요. 특히 이 계약의 운이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동전 10번이 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노력해 오셨다면 거기에 있어서 보상이 확실히 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시던 거 거기서 이제 포텐이 터지는 좀 그런 장면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가장 크게 들어오는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이 경쟁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최근까지 여러분이 경쟁률이 좀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원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얻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계셨던 것 같고요. 남들도 다 그 과정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줬을 수도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 너도 열심히 해야 돼. 경쟁을 제쳐야 돼. 좀 이런 멘트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물론 우리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살아온 건 아니겠지만 때로 중간에 어떤 격려를 받았다면 응원을 받았다면 좀 힘든 상황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약간 외로운 과정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곧 다가올 변화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유명해진다 이런 명예의 운. 아마 보라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걸 자랑 삼게 되고 좀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좀 외롭게 겪어왔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노력을 잘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 전까지도 똑같이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야 진짜 너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라분들한테는 더 상처가 되었을 수 있거든요. 임계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임계점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시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높이뛰기 경기 생각해보면 이제 세계 신기록 정도 된다거나 대회에서 메달을 안 따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럼 그 선수한테 가서 너 요즘 운동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약간 무리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높이뛰기 자체를 생각해보면 2m를 뛰려면 1m 90은 당연히 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2m를 성공해야 2m 10도 뛸 수 있죠. 2m 10이 메달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소 연습할 때 2m는 당연히 넘을 수 있어야 되고 2m 10을 계속 연습해서 몇 번 성공을 해둬야 대회날 그걸 뛸까 말까예요. 근데 내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 메달권을 예상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 연습량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말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대회에서 신기록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막 갑자기 찾게 되고 또 나 알고 지낸다는 거를 주변에 얘기하고 막 자랑하고 이제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 한켠이 씁쓸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가만히 있던 공이었는데 막상 그 공이 에너지가 자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임계점이 없었을 뿐이죠. 어떤 공이 굴러와서 툭 부딪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는 다가오거든요. 이제까지도 공이 굴러와서 부딪힌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공의 힘 자체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가와도 여러분이 움직일 정도의 힘을 제공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조만간 정말 강한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움직이세요. 그만 기다리고 갑시다. 좀 이렇게 사인을 강하게 보낼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는 키카드가 지금 동전 10번이 떴거든요. 동전 만드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일단 땅에서 금속을 캐내야 돼요. 그리고 금속을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되고 가열해서 녹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동전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식혀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전 자체가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귀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이 있었고 창조의 노하우가 있고 이제는 보이는 결과물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10번 동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동전이 10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오셨고 쌓아온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머니 안에 감추고 있다가 이제 터지는 거죠. 또 이 동전 10번 카드 아래에 또 다른 키카드로 완즈 8번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두 카드를 합쳐서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돈을 엄청 주머니에 많이 모아온 자수성가, 약간 재력가가 있었어요. 이 재력가가 카드에 돈을 넣어두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나온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재력가가 시장에 나오면 모든 상인들이 그 재력가만 바라봐요.
우리 가게에 들어와 주기를 바란다. 우리 물건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이 재력가는 당연히 상품을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아무거나 내놓고 이거 사가세요, 이거 사가세요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기 상점에서 가장 좋은 물건, 또 가장 귀한 거를 보여줘야 되고 또 막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재력가한테 어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를 정말 사주기만 한다면 그 재력가랑 인증샷도 찍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겠죠. 그 재력가가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 사갔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증명한 거다. 그 보증한 물건 우리 가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할 거예요. 이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보라분들이 그 재력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명예가 따르게 되고 유명세를 쥐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방문하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을 따라하고 또 여러분 일상이 주목받게 되고 사람들이 보라는 이런 거 쓰나 보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또 지금 가운데 결론 카드를 보시면 떠난다라는 이동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가 이동을 말하면서도 나침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침반은 지구 어디에 있든지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침반을 보고서 이동 경로도 찾고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건 이 나침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길을 가려면 보라처럼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거죠. 또 오늘 승리를 말하는 완주 6번 카드, 또 성공을 말하는 메이저 태양 카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라분을 보면서 나도 보라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의 옷을 따라 입는 그런 사람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지실 거예요. 미디어에서 여러분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 혹은 SNS에서 여러분 인기가 많아진다거나 이제 몇몇 분들은 정말 인플루언서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커리어, 과거 경력 이런 걸 기반으로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외모나 분위기 이런 걸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SNS에 뭔가 발자취를 남기시거나 뭔가 메모를 남기시면 역시 보라는 안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유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의 기록이 사람들에게 여운으로 남는 좀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점점 여러분의 SNS 자체가 새로운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유명세에 점점 더 힘을 보태줄 거예요. 또 이 명예운이 따르면서 보라분들은 앞으로 좀 새로운 사람이랑 어우러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떠나는 장면이 들어와 있어요. 또 문을 열어주고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떠나는 장면인데 이 멘트에서는 최근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 상황이 끝나게 된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문 안에 있던 상황이 바로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경쟁의 상황, 결과가 보이지 않고 좀 막막했던 순간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 모든 피곤한 상황, 이런 걸 다 뒤로 한 채 당신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된다. 그 떠나는 이동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을 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지다. 진짜 보라는 한계를 극복했구나. 이렇게 존경하고 칭송하겠죠. 또 마지막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까지 보라분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이동과 변화는 단순히 어떤 마음의 변화나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길로 갈 것이다.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갈 것이다. 용기와 신념을 가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좀 경쟁의 상황이나 정책이나 뭔가 공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을 가지셨지만 사실 그 안에도 여러분만의 신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가고 싶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만의 뭔가 방향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표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이런 멘트 하나도 일반인이 할 때랑 전문가, 의사가 말할 때랑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에 힘이 실리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마음 안에는 올바른 방향과 뭔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향점, 나침반, 뭔가 안목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여러분에게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은 것 뿐이에요. 대회 메달이 없으니까 노력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명예운, 승리의 운이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보라가 하는 말이 결국 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승리자로서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운명의 새로운 문을 열고 떠나는 것 같고요. 이제 명예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될 거예요.
이제 곧 포텐이 터지게 될 것이다. 이걸 기다리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신념과 목표, 이제까지 해온 과정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곧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자신감 한 번 더 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마지막에 라이트 카드, 내면에 잠자고 있던 당신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카드가 들어왔고요. 또 당신의 꽃이 드디어 피게 됩니다. 이런 카드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꽃이 피기를 여러분이 기다리셨다면 그 세월이 끝이 나게 되고 초록빛만의 빛이 활짝 켜지는 좀 그런 장면이 다가올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은 다 제각각 자기만의 계절이 있거든요. 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한겨울에 피는 꽃도 있죠. 그래서 이 꽃이 피게 된다. 이 카드는 이제 누구의 타이밍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자신만의 때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축하할 때 꽃을 그래서 선물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한다거나 뭐 준비한 다음에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입학식 하는 장면, 뭐 승진을 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꽃을 선물하잖아요. 또 생일에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꽃을 선물하는 의미 자체를 초록분이랑 연결해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번만의 때가 있었고 그 때를 맞아서 갈고 닦아왔고 열정을 쏟았던 시간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꽃이 들어왔다는 거는 초록분들한테는 곧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제 꽃 카드랑 라이트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합격의 운이 특별히 있고 이제 고생했던 시간이 끝난다. 축하를 받는다. 좀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꽃은 또 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꽃망울까지 수분이 갔던 거고 영양분이 갔던 거고요. 또 꽃망울은 다른 꽃이랑 비교해서 핀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을 굳센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온 좀 그런 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묵묵히 해온 일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 키카드의 메이저 월드카드가 떴는데요. 이 월드카드는 완성을 말해요. 하나의 주기가 완전히 끝이 나고 결말을 맺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드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카드예요. 0번 바보 카드로 시작한 이 바보의 22장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 여정이 끝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월드카드는 그냥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 끝이 나면서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움을 말한다. 새로움을 기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한테 이 월드카드랑 같이 꽃카드에 축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동안 긴 여정이 있었다. 고생이 많았다. 애썼다. 이런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 카드들은 그동안의 초록분들의 정체기 이런 것들이 끝날 것이다. 이런 걸 말하면서도 그 축하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가까운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혼자만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엄연히 이거는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되겠죠. 오늘 카드들은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찰떡인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컵 1번 카드랑 메이저 교환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달성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후기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리더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초록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 노하우를 알려고 다가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특히 오늘 교환 카드에 보시면 스톤헨지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 스톤헨지는 세계 미스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장소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연구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 스톤헨지가 성스러운 장소다라는 거예요. 신의 메시지를 듣는 곳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뜻을 물어볼 때 사람들이 다가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신성한 장소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초록분들을 보면서 이 알 수 없는 스톤헨지의 깊이를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초월한 어떤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원래 지위를 나누고 계급을 나눌 때 이제 보이는 거, 경제적인 조건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존경하고 가장 높이 세우는 사람은 이런 스톤헨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신만의 세계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높게 평가해요.
졸업분들은 이제 힘든 시기 어떤 하나의 거대한 과정을 끝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도 갖게 되겠죠.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졸업분들은 좀 힘들었던 과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 끝나게 되고 그걸 혼자만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좀 더 원대한 목적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원래 과정에 있을 때 힘든 일을 통과할 때 그때는 그 상황 안에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이 끝나기만 바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어두운 터널 안을 걸어갈 때 생각해보면 이제 멀리 보이는 빛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 끝내야지 이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저기가 끝인가 보다. 빨리 지친 몸을 이끌어서라도 끝까지 가자. 이 생각밖에 안 돼요. 터널 나가면 뭐 하지? 이런 생각까지 다다르긴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현재 졸업분들은 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를 좀 돌볼 여력은 없다. 내가 뭔가 누군가를 이끌 것까지는 아니다. 내가 목적이 뭔가 원대하진 않다. 지금 당장 이걸 끝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당장 내 인생에 주어진 숙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이미 갖고 계신 졸업분들, 나는 지금 내 의견을 드러낼 정도는 아니다. 나도 뭐 원래 사람들 돕고 싶기도 하고 케어하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은 이타적이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고난이나 고생 이것 때문에 선한 능력이 가려진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졸업분들은 어떤 힘든 시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신경 쓰게 되고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거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영향력을 줄까 이런 거 자연스럽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의 이미지를 보면 졸업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책이 어려움 또 아직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은 거 아마 결론을 보신 다음에는 전혀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실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그 힘든 상황마저 나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걸 증명하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답답한 상황이 그러니까 분명히 조만간 끝이 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겠죠. 묵묵히 해오다니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운의 흐름은 어떤 시험의 합격, 어떤 자격증의 취득, 과정을 하나 끝내고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좀 그런 모습이 가장 크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지위, 여기에 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졸업분들은 여러분의 이런 과정,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꾸준히 해오신 일,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그 세월의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신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만의 성취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이 쌓아오신 테크닉,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회사원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업무 노하우라든지 어떤 기록들,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고 인수인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내 얘기를 누가 듣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보통 나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폄하해요. 그게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졸업분들의 삶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가져온 힘이 있고 그 얘기가 진정성 있게 닿을 수 있는 상대방,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그걸 의미 있게 듣겠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 마지막 카드의 라이트, 빛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빛은 누가 꼭 빛을 받으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빛을 내는 게 운명이고 숙명이라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내보내는 거고 그 빛을 누가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받는 사람이 결정하고 활용하는 거지 빛을 내는 사람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고등학생이 한 과목에서 성적이 유독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학생이 계속 수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주변에서도 그 학생을 보면서 쟤는 수학 잘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 학생이 묵묵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수학이 한 6등급에서 한 3등급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학생 본인은 내가 아직도 3등급밖에 안 되니까 잘하는 건 아니다. 내 노하우를 누가 알려고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학생이 3등급의 실력을 가졌을 때 그 3등급의 노하우가 진짜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고난이도 문제는 풀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그 학생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몫이죠. 하지만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이 정도 잘 풀어내는 노하우는 충분히 쌓은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1등급인 학생이 설명하는 거랑 또 다를 거예요. 평생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방법 모르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도 잘 못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에서는 어떤 원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설명을 건너뛸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진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상황 안에서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이 더 설명을 잘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건 누군가는 설명할 일이 아니다. 내가 겪은 건 누구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곧 여러분이 그 정체기를 벗어나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위로 올라가시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꽃다발을 들고 와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초록분들은 이제 아주 작아 보이는 노하우, 여러분의 경험담, 이걸 기록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약간 여러분의 논리, 이런 것들도 적어보세요. 정체기도 패턴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정체기는 나도 한번 겪었는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버텼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닿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초록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뭔가 꾸준히 하고 계신 거, 약간 막혔다고 생각하는 어떤 과정, 이제 조만간 끝나게 된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후기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노하우 전해주고 싶은지 지금부터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에 힘이 더 실리게 되고 또 여러분의 꽃도 더 활짝 피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조만간 어떤 문서가 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런 기운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특히 키카드에는 완즈의 왕카드, 또 동전 9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셨을 때 좀 더 여러분이 유리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문서나 계약, 여기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감당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카드들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그 계약이나 문서가 힘을 좀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거나 미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지위에 오르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계약 사항이 여러 사람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모습도 떠올려 보게 돼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랑분들한테는 좀 발탁,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다거나 뭐 여러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지켜보고 행동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이 또 부담감이 될 수 있겠죠.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어떤 중요한 발표나 프로젝트 이런 걸 맡게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윗사람한테 바로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더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위에서 파란분들한테 약간 네가 맡아서 좀 너만의 색을 입혀라. 그래서 좀 특별하게 진행시켜봐. 좀 이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요. 특히 파랑분들의 심리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뭔가 이거를 하고 나면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는 알게 됐다. 이런 직감은 드실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두뇌가 계속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주는 건 누구나 쉽지 않죠. 지금 카드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원이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그 업무 말고 또 새로운 업무를 더 주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그거 더 해보고 나면 당연히 업무 능력도 올라갈 것 같고 나중에 이직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당장 내가 이 업무 하나 추가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추가로 하니까 더 바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좀 귀찮기도 한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업무가 나중에 커리어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고 하거든요. 새로 배우는 과정, 여기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뭔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면접이나 이력서 여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사면서 겪게 되는 삶의 놀라운 지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죠. 특히 오늘 마지막 카드 컵의 여왕 카드랑 메이저 황제가 떴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경청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랑분들한테 다가오는 발탁의 운은 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뭔가를 새로 배우게 되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있던 고인물 이런 사람들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묵혀 있었던 뭔가 갈등이나 어려움, 고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원래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진 않잖아요. 적응하려면 여러분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걸 다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파랑분들은 적응하기도 힘든데 내가 애초에 거절할 걸 그랬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포기하면 안 된다. 진짜 얻게 되는 열매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사원이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무가 진짜 추가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 발탁의 운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승진의 운이나 어떤 발표를 맡아서 해야 되는, 나서야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전반적으로 파랑분들은 좀 총대를 맨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총대를 매면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올라가요. 학생이신 분들 경우라면 어떤 모임, 조직, 여기 리더가 될 수 있고 혹은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수 있거든요. 자료를 수합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공지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일을 계속 마무리한다든지 조직의 돈 관리를 맡아서 해야 된다든지 약간 여러분이 악역을 맡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이 높은 사람이 파랑이 이거는 좀 해봐 이렇게 딱 던져주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어떤 공통된 시각을 가진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향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파랑분이 좀 맡아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 고객이 오는데 그 고객이 좀 요구를 까다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전혀 안 해본 쪽으로 끌고 간다거나 새로운 업무 파트너를 소개해 준다거나 거래처가 바뀌거나 좀 이런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파랑분들은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좀 이런 모습도 보여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파랑분들은 중간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약간 현타 오실 수 있거든요. 내가 총알바지인가? 좀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들 또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카드들이 파랑분들을 약간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또 괜히 투정 부리면 안 돼.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이렇게 카드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그릇이 받쳐주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오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제 새로 다가오는 미션이나 뭔가 여러분이 발탁되고 그러면서 끌고 가야 되는 일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미 씨앗이 있어요. 내가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발탁의 운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커다란 세력이 여러분한테 딱 임명하듯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씨앗을 가진 사람, 또 그릇을 갖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만 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직책이 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이력이나 프로필 같은 게 공개돼요. 나라의 행정도 보면 장관, 차관 이런 자리는 사람 바뀌면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우리 대중들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조직이 커질수록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일이 굴러가지 않고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앉혀놓으면 업무를 못하는 뿐만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뭔가 도덕적인 이슈도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인사 과정 이런 것들은 하늘이 봤을 때 어떤 커다란 주체가 봤을 때 이제 발탁의 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파랑분들은 어떤 임무를 새로 부여받으면 내가 안 해봤는데 귀찮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시기보다 내가 사실은 그런 발탁의 운의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올만하니까 왔구나. 약간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파랑분들한테 다가오는 이 발탁의 운은 약간 준비된 사람한테 운명이 온다. 그 운명은 기회라는 열쇠를 가져다 준다. 이런 메시지로도 보여요. 우리 인생마다 다 운명의 어떤 커다란 변곡점이나 터닝포인트 이런 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터닝포인트 시점에서는 막상 그때 잘 모르거든요. 맨날 똑같아 보이는 인생의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당시에는 그냥 하나씩 생각 없이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돌아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나는 씨앗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주어지는 것을 운명처럼 감당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커다란 운이었구나 이렇게 돌아보실 거예요. 또 사실 발탁의 운이라는 게 개인의 역량 이런 것도 있지만 씨앗도 있지만 이 자리의 타이밍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승진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정말 모든 검증을 다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승진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공석이 아니면 승진을 못해요. 장관으로 승진할 수 있어도 이 장관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있는 사람을 내치고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리라는 거는 마지막 순간엔 어쩌면 타이밍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결국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운이 따르지 않으면 운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거랑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파랑분들은 이제 어떤 책임져야 되는 지위, 그 문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약간 부담일 수도 있다, 이런 운이 들어올 때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씨앗도 있고 이 타이밍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과감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서의 운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적어내려고 하는 문서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쓸 때 내가 한쪽에 앉아있고 반대편에는 이 계약 상대방이 앉아있잖아요. 이 매매하는 장면 생각해보면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서명해서 서류를 나눠가지죠. 근데 여러분의 문서운은 단순히 그런 매매운이 아니거든요. 맞은편에 사람이 앉은 게 아니라 어떤 운명의 힘이나 운명적인 힘, 이런 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 여러분한테 문서를 하나 내밀고 있어요. 당신 운명에 지금 새로운 역할이 들어왔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운명은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서 가지고 온 거야,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러서고 서명 안 하려고 거절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여기 서명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은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여러분은 어떤 부담감이나 책임감 이런 거 극복하시고 또 적응기 거치시면 분명히 여러분 운명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조언 카드들은 좀 감정적인 거를 내보내야 한다. 너무 복잡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고민이 되면 잠잠히 혼자 앉아서 돌아봐야 한다. 고요한 곳에 자리를 잡아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어떤 방향 선택해야 되는지 당신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걸 감당할지 안 할지, 분명히 더 높은 곳에 있는 더 선한 뜻, 그게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뭔가 순간의 귀찮음, 순간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더 고귀한 삶의 방향, 문서 이런 걸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감정을 한번 정복하고 나면 어떤 게 더 여러분을 성장시킬지, 어떤 게 여러분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인지, 그 발탁의 운이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조금씩 여러분만의 답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